제가 실제 요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런 문학 했을 때는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가 항상 따라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는 그래의 초상 때 했으니까 약간 벗어나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우리의 취향, 이성에 대한 취향. 사실 모임에서는 성적 취향이라 그랬다가 말을 뱉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그래도 이성에 대한 취향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골님 전체적인 감상이 어땠나요? 저는 최대한 그런 선입견, 이런 편견이 안 쌓이고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이 책은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이야기, 여기까지만 보는 게 가장 심플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자극적인 소재, 거기서만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소아 성애자에 대한 어떤 남자의 퇴폐적인 모습이라던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소녀를 좋아하지 맙시다라던가, 아니면 어린 소녀를 좋아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옹호해 줍시다, 이게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금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깨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소아 성애자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인 거고 금기인 건데, 그거를 깨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혐오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도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볼 것인지, 과연 우리가 그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혹시 상황이 역전돼서 나이 든 여자가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 있어요? 드라마나 책이나?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얼마 전 아니고 옛날에 이승기 나오고 여자 세자매 나왔던, 여자가 군인이었고 이승기 나왔던. 그리고 연하남을 뛰어넘는 이런 완전 어린. 완전 어린. 그런 소설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는 종종 들리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20살짜리가 애기 꼬마 신랑 만나가지고 꼬마 신랑 너무 어린데 막 무슨 밥부터 떠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한 다음에 애가 크면 이제 애를 갖고 그런다던가. 맞아. 근데 여자 나이도 많이 훨씬 많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신부를 얻는 게 아니라 약간 유모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느낌? 그런 것도 꼬마 신랑 이야기도 있고. 헐리우드 같은 데는 진짜 되게 할머니인데 어린 남자 되게 잘 만나잖아요. 그래요? 50살인데 20대 초반에 청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영화도 나오고 더 리더 그 영화랑 책인데, 거기 맨 처음에 그 남자가 그 여자 한나한테 이제 반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느낌, 한나가 스타킹을 신는 장면에서 남자가 뿅 가는데, 그리고 나서 둘이 계속 관계를 가죠. 그 샤워를 하고 관계를 갖고 책을 읽어주고, 이 세 개가 이제 그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거부감 들지 않거든. 거기서는 그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 나이가 엄청 많지, 여기처럼 그냥 중년 30대 후반 정도의 여자를 만났을 때 막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않는데, 또 이제 남녀 여자가 또 상황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거꾸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약간 범죄 느낌 나고, 이게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에 쌓여가지고 바라본다는 걸 알 수 있죠. 20살 차이가 나면은 이상하게 이러고, 15살 차이가 나면 뭐 그 정도는 봐줄만해 이러고, 고작 뭐 그게 한두 살 차이인 걸 뿐인 거고, 19은 되고 20살은 안 되고 뭐냐고요.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 80대 아저씨랑 60대 여자분이 만나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데 20살이랑 40살이 만나면 뭔가 이상해 보이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벽에 갇혀져 있다는 거. 그 남자, 어린 중년의 여자랑 관계를 가진 남자가 그 영화에서는 되게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난 이제 어른이야, 난 너네랑 달라, 이런 눈빛을 갖고
물론 소설에서는 뭐 이렇게 포장이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이 소재만 끌어와가지고 과연 이 사회에서 소아 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해요. 아무래도 어린 애들,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가치관이 다 정립이 안 됐고 쉽게 휘둘릴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쁘지만 그건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 범죄가 안 좋다. 근데 과연 한 개인이 자기 의지가 아닌데 어린애만 좋아할 때는 그걸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향 존중이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을 되게 보호하는 것도 되게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뭐 결정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좀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역으로 요즘 다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도 다 컸고 청소년들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자는 그런 단체도 있고 운동도 있어요. 우리가 셧다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몇 시 이후로 막 청소년 게임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라고 했을 때는 같이 사실 이런 것도 같이 장벽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애같이 다루려면 다 애같이 다루고 풀어줄 건 다 풀어줘야 되는데 또 어느 건 되게 애같이 다루고 어느 것도 되게 풀어줘야 되니까 그게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 요즘은 사실 뭐 중이병도 그렇고 되게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성장이 빠르고 발육 상태가 좋고 이래서 어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또 20세로 뭐 낮추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말 또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사회적인 게. 그 사회적인 걸로 문학을 이렇게 잣대에 갖고 판단하기는 문학 자체가 너무 좀 다르게 보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거는 나의 죄처럼 뭔가 금지된 사랑을 표현하기 그냥 좋은 소재로서 이용한 거. 뭐 영화화 할 때는 여자의 역할에 몇 살을 올렸대요. 너무 어리면 좀 그러니까 몇 살 올린 걸로 하고 이 정도로 뭐 합의 보고 했다는데 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얘기 많이 해줬으니까 저는 그 도덕주의자 친구의 말을 빌어서 이 아이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또 이 친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오래 간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어렸을 때 에너벨이 12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건 또 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에너벨 같은 사람을 계속 떠올리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루타에도 어떤 상처가 돼서 그게 또 지속되면 또 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얘가 일찍 죽은 걸로 나와서 에너타가 일찍 죽은 걸로 나와서 그 미래는 볼 수 없지만 얘한테도 상처가 있고 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거다. 특히 여기서 약간 학교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학교 잠깐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애가 약간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그런 선생님이 이제 험버트한테 상담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혼났어요.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아서 그냥 들은 걸로 얘기하면은 이 여자애도 되게 질긴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그런 성향으로 말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롤리타가 학대를 받았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이것만 보면은 걔도 까진 거라 즐긴 것 같이 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험버트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그들은 그랬을 것이다. 마음을 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그 험버트가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나름 자기 반성을 하는 건데 평화롭게 나의 환상을 즐기려고 나는 내가 직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기로 단단히 맘먹던 날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친구도 아니고 매력 있는 사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니 하나의 인간조차 되지 못하고 그저 두 개의 눈과 다리 하나를 가진 개걸스런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딱 롤리타를 봤을 때 얘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느낌?
나는 아무리 내가 애인 척하고 그래도 아니라는 느낌? 그걸 느낀 게 나는 우연히 조금 문이 열린 욕실의 비스듬한 거울에서 그녀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표정을 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되게 짠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망이 없어 불의와 좌절의 한계이기에 오히려 편안히 공허 속으로 침잠해가는 그런 표정이랄까?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표정? 가끔씩 우리가 영화 보면 가끔씩 그런 창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을 거울에 이렇게 비추고 그런 장면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정말 눈동자 풀리고 아무 표정 갖지 않은 그냥 관계를 갖더라도 정말 직업적으로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정말 공허한 표정 이런 거를 험버트도 보긴 봤었는데 그거를 외면했던 거. 그런데도 마지막에 또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사랑했다.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눈치챌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지옥이었다. 그래도 내 귀여운 연인 소녀 롤리타 용감한 돌리실러.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랑하고 스스로도 많이 복잡했겠지. 약간 이 얘기를 빼고 전체적인 감상을 얘기하자면 전 2번 봤는데 처음엔 사실 이런 소재랑 줄거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체를 닮고 싶을 정도로 원래 제가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양 없이 유머러스하기 쉽지 않은데 유머러스한 그런 드립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로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끔씩 사탕 쓰고 이럴 때 써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세기 명작으로도 이런 문체를 쓰니까 너무 무겁게 가지 않고 그냥 재밌게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 걸 가장 느낀 게 험버트잖아요. 험버트잖아요. 내가 베풀려는 신기한 세상보다 엉터리로 꾸며낸 삼류 영화를 더 좋아했다. 롤리타한테 뭐 해주려고 하는데 롤리타가 자꾸 막 시큰둥하니까 혼자 궁시렁거리는 건데 햄버거와 험버거 사이에서 그녀는 얼음처럼 명확히 언제나 햄버거를 선호했다. 자기가 험버트로서 뭔가 되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햄버거를 찾는 거죠. 햄버거, 험버거 언어 유희잖아요. 비슷한 거. 근데 이런 유머를 되게 많이 하거든. 되게 굴욕적인 건데 슬프고 좌절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우스게 얘기하는 거. 유머 진짜 딱 아메리칸 유머 같아요. 블랙 코미디? 재밌어. 그러면서 하여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중간중간 인상 깊었던 장면 몇 가지 해볼까요? 다굴림부터? 저는 그 편지를 롤리타의 어머니가 딱 그 일기를 몰래 봐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서는 한번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어? 하고서는 화가 난 채로 문을 열고서 밖에서 뛰어나갔는데 차가 와서 딱 쳐서 죽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고 어쩜 이런 칼 같은 타이밍을 잘 쓸까 작가한테 약간 반했어요. 그 순간. 그 전에 되게 웃긴 게 같이 막 여행을 가면서도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험버트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죽일까?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사고인 척할까? 상상을 엄청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상상하고 같이 여행 가서 바다 물 구경 가가지고 그 여자가 물어봐요. 막, 물에 들어가실래요? 이랬는데 험버트가 조금 이따 들어가지 뭐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 여자가 그 생각 속에 저도 들어있어요? 막 이렇게 되게 의외스럽게 그러니까 물론이지 막 여자라서 당연하게 막 생각은 하지. 당연하게 뭐 그래야지요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물구경 가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쟤를 죽일까 여기 막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떨어져 있고 여기서 뭐 어떻게 죽이면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냐고 여자가 되게 태연하게 물어봤을 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끝장났다 싶은 순간에도 이제 딱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뭐 누구한테 알리려고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우편함에 그걸 보이려고 하는데 딱 차에 치여요. 얘도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험버트가 죽인 건 아닌데 롤리타는 사실 정확히 모르니까 뭐 우리 엄마 네가 죽였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험버트 싫어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이나마 험버트가 죽인 거 아니냐 운전수를 이렇게 몰고 간 사람도 있어. 아니 결국 험버트의 그런 사건 때문에 걔가 급하게 그 누구한테 뭐 알리려고 하든지 우편함에 넣으려고 뛰어간 거니까
험버트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모욕 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냥 되게 인상 깊죠. 되게 막 하늘이 도왔다. 이게 딱 약간 센스가 대단한 어.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보통 딱 끊고서는 다음 화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쓰려고는 괜찮았어요. 처음 읽었을 때 뭐야 벌써 들키나?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바로 죽어버려요. 몸장님은요? 어떤 장면 인상 깊으셨어요? 그 험버터가 되게 자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텔 둘이 다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사실 뭔가 롤리타가 이상한 장면들이 있어요. 험버터가 봤을 때 자기가 모르게 뭐 꿍꿍이를 버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차가 막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아요. 근데 험버터가 이렇게 맨 처음에 막 차 안 보면 자기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자기가 죄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망상을 하는구나, 상상병에 걸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 깨달아. 쫓아오는 건 없었어. 뭐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그냥 과대망상 걸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딱 뺏겨. 그 순간에 딱 뺏길 때 나도 처음에 같이 속았거든. 그래, 얘 또 막 정신병 걸려서 오버하네 이랬다가 진짜 뺏기니까 사라지니까 뭐지? 진짜 사라졌네? 근데 그 속았던 부분? 그래서 정말 얘가 막 장난치고 말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쳐가지고 보다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롤리타가. 그래가지고 롤리타가 없어져가지고 뭐야, 나는 다시 보면서 롤리타가 누가 가져간 거지? 롤리타랑 처음 관계를 가졌을 때도 관계를 가진지를 몰랐어. 쓱 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롤리타가 차에서 하는 말이 막 짐승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뭐야, 뭐 했나? 다시 돌아가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현란하게 드립도 많이 치고 하니까 본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것들. 핵심의 이제 이야기를 놓치게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인상이 깊었어. 착각인 줄 알았는데 착각 아닌 것 같다가 다시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시 진짜 뺏기고 이런 거. 그런 면에서 진짜 글을 잘 쓰는 작가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어떤 한 장면만 뽑기가 그래요. 이야기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네. 딱히 아니라서. 그 서문이 되게 웃겨요. 서문에 무슨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서문에 보면 딱 서명까지 되어 있어요. 대신 적혀주는 롤리타 어느 백인 호라비의 고백 이러면서 내가 무슨 원고를 받은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존 레이 주니어 박사다. 이런 식으로 머리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작가랑 약간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묘하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 막 트릭인 거지. 아예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약간 쓸데없는 거지. 작가가 사실 서문가가 쓰잖아요. 그쵸. 근데 딴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약간 트릭인 거. 되게 독특했어. 구성자체가. 그리고 약간 롤리타가 마지막에 편지를 하지 않았으면, 돈 달라고 편지를 안 했으면 그러면 험버트도 계속 그냥 잘 살았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잘 살았겠죠. 사실 롤리타 찾다가 포기하고 리타라는 여자랑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롤리타가 편지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도 이름이 롤 빼고 리타네요. 그러네. 리타. 정말 상상 속의 인물이었을까요? 작가에 대해 파헤치지 말래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면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면도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건데 정말 마지막에 험버트가 다 포기하고 롤리타의 편지를 받고 롤리타한테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려고 롤리타한테 갔어요. 롤리타한테 가고 막 임신한 롤리타를 보고 뭐 같이 있을 수 없겠냐 고백도 하고 막 지금이 아니더라도 뭐 애까지 가지고 했지만 자기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 친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보면서 쟤는 왜 면도를 안 했을까?
그는 면도를 할 수 없는 걸까? 이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롤리타 남편이. 귀가 약간 안 좋아.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 막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애랑 그 면도 얘기를 막 하면서 드립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되게 하여튼 마지막에 정말 슬픈 롤리타한테까지 마지막 선언을 하고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갔어도 뭐 저 집안 애들은 뭐 면도를 할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드립 치는데 그런 것도 웃겼죠.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험버트는 이 림펫 자기 취향이 되게 뚜렷한데 어느 정도의 나이대와 이제 그런 성향 되게 뚜렷한데 우리는 이 사람도 사실 사랑 취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 꼭 성적 취향이 아니라 이상형인 거죠. 이상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상형이나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얘기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19세에서 15세 사이 정도의 등급으로 여러 가지. 19세에서 15세 뭐지?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5세 이상 영화 관람, 19세 이하 관람 이런 등급. 이상형이지만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성적 취향이 아닌 그냥 성적 취향까지 19세 이상까지 말하면은 너무 쑥스럽고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니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15세 등급 이상은 한번 가봅시다. 한번 선을 그어줄 겸 다굴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모미당이 먼저요.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근데 내가 요즘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면할 특이한 이상형이 생겼어. 이상형이 아니라 여자가 멋있어 보일 때. 뭐냐면 출근할 때 특히 여기 버스 되게 사람 많이 탄단 말이에요. 서서도 막 가, 꽉 차서 가는데 올해 굉장히 긴 게 뭔가 불안한데요? 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 나름의 명당이 있어요. 가운데 봉 잡는 거나 중간중간에 사이사이가 있어. 가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비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 사람들이 타도 자기 명당을 지키겠다고 죽으라고 지키겠다고 그걸 안 비켜. 그러면 앞에는 막 미어 터지고 뒤에는 공간 남고 막 이래. 나는 좀 아니까는 다 밀어서라도 들어가긴 하는데 나도 맨 처음에 저 사람들 왜 안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랬더니 자리 있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막 이랬더니 그쪽이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멍당이구나 자기 나름에.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잘 움직이는 여자들이 있어. 앞에 사람이 오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정말. 나는 그냥 지금 뭔가 봉춤춘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같이 가다 스친다 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 완전 배려심에 7세 등급짜리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그 정말 근데 이건 나는 나이 떠나서 요즘 출퇴근하면서 가끔 느껴. 그래서 저 여자가 멋있는 것 느낌 있잖아요. 배려심에. 그러니까 자리 그걸 막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면은 알아서 자기가 안쪽으로 앉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거는 그냥 인간이 좋은 거지. 아니 인간성이 그건 배려심인 거죠. 아니야. 남자가 뒤로 가도 좋아할 거야? 아니 성적인 거 너 성적이래. 나도 그 이상형 얘기하잖아. 누가 이상형을 얘기하래. 내가 등급 말했잖아. 15세 이상 15? 등급으로 말하라고. 진짜? 우선 하여튼 그 여자 겁나 괜히 열심히 들었네. 나 봉춘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니. 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여자가 인상적이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한 거. 다시 해요. 이건 아니지. 다시? 다시 하는 거는 15세 이상으로 말하라고요. 다시 하는 건 옛날부터 있어. 약간 다리 예쁜 여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다리 예쁜 여자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서 보니까 아까 패티시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도 패티시가 했는데 그 연예인들도 뭐 발목이 얇는데 지네끼리 막 그걸 자랑을 하는데 그게 왜 자랑인지 몰랐는데 하이를 안 신으니까 티가 확 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하이를 신으면 다 괜찮은데 요즘 무슨 그런 플래시 같은 거 좀 유행하고 그러니까 발목이 얇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때 있어. 발목이 예쁘면 여자가 예쁘다. 그래서 우선 바지를 싫어하거든. 정말요? 대박. 답답해 보여. 하여튼 그냥 그런 걸 뭐 말하자면 15세 정도 말하자면 그런 거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형을 갖는다고 그걸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연예인이나 뭐나 했을 때 그런 게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발목이란 저런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아까 패티시가 했잖아. 패티시랑 롤리타랑 소아성애자랑 비교할 게 아니지. 그런
저는 발 패티스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하나에 꽂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소화정이잖아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렇게 너무 파고들면. 어. 말씀이 제가 그래?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저런 게 좋아, 이건 괜찮은데, 거리면서 그걸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소아성애자는 완전 범죄자여가지고 막 여성고지 들고 일어나고 막, 뭐 사이트에 모든 유포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발패티스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인간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범죄자로 대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진호님은? 저는 오늘도 사실 겪었는데, 오, 좋았겠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였구나. 겪었는데, 저번에 몸짱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때. 지하철을 타는데, 좀 키가 작으니까, 큰 남자가 뒤에 있으면은 되게, 물론 나를 보호하려고 선 건 아니지만 되게. 대리 만족. 아니, 그때는 엄청 웃겼어. 사람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아서 둘이 탔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키 큰 사람 밑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밑에 그늘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 그냥 그 사람 서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용하다 진짜 생각했었는데. 귀엽게 느껴지겠어요. 가끔은 이제 숨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이게 또 업그레이드 나이 연령대 올리잖아요. 이게 위쪽에 네, 있으면. 이렇게 숨소리가 가끔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머리를 이제 묶을 때는 이제 목으로 이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향수를 뿌리고 있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냄새가 나요. 저는 되게 향에 민감해가지고, 혼자 막 느끼진 않지만, 좋은 냄새 난다 이러면서,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봐, 지하철 이런 밀폐된 공간은 약간 남자든 여자든 향수 냄새가 확 나긴 하지. 저는 살짝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혼자. 그래서 요즘 로션에도 향수 붙은 로션이 나오는구나. 남자 로션인데 향수가 붙은 로션이 나오고 이러더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샘플로 준다는 거예요? 향이 나는? 향수 향이 로션인데 나는? 향이 뭐가 다 포함된 거다.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구나. 저는 되게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향수가 냄새가 나면 손님 이제 편의점에 가끔 일을 도와드려요. 손님을 얼굴 안 보고 얼마입니다 띡띡띡띡 하다가 향수가 딱 저 냄새 나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긴 그쵸? 하죠, 향이. 그렇구나. 전 남친의 그런 향수 냄새가 나면은 한 번씩 떠올려. 전 남친의 생각이 나죠. 맞아. 뭔지 알죠. 그럼 아무리 좋아도 땀 냄새 나면 막 싫어하겠다. 아니요. 그 사람만의 그 땀 냄새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땀 냄새 패티스인데? 땀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막 채취하면서. 그 사람이 특유의 그것도 있잖아. 과자 먹고 막 냄새 맡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자기 머리 긁고 냄새 맡고. 머리 맨날 이렇게 막 좀 짧아서 못 맞는데 맨날 그 친구들이 너 머리가 그만 왔더라고. 맨날 냄새 맡는 애도 있어 진짜로. 진짜 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맡아. 진짜? 코 파고도 자기 코 냄새 맡고 막 이래.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음식 먹을 때 냄새 맡는 거 제일 싫어요. 진짜요? 왜요? 새로운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 중국 가서 뭐 이렇게 안 먹어본 게 나왔잖아요. 내 친구는 우선 냄새부터 맡아요. 그거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 매너 아니라고 절대 하지 말라. 진짜 요리사분들은 그쵸. 입을 걔네들 한번 이렇게 보고, 냄새도 코를 한번 맡고 보고, 이러잖아요. 입을 한번 3번 맡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상당히 공감을. 저는 근데 냄새는 별로. 향초 이런 거 좋아하겠다. 네, 향 되게 많이 집에도 거의 있어요. 장울님은? 저는 대체적으로 잘생긴 남자?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고, 저는 어깨 넓고, 남자는 거의 세 부위 보는 것 같아요. 어깨 넓은지, 그 다음에 코가 잘생겼는지, 엉덩이가 빵빵한지. 허벅지. 네,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등치가 좀 있는 그런. 엉덩이 보는 여자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구나. 허벅지. 그렇게 뭐 봉긋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몸의 이런 비율? 이런 게 되게 좋았으면 같은 좋겠어요. 남자? 아니, 윤두준 같은 남자예요. 윤두준은 야리야리한데. 윤두준이나 윤계상 같은. 강호동이야 강호동.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체능 보면 좋겠다. 예체능에 운동하는 남자 많이 나오는. 이재윤. 뭔가 되게 납작하고 마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몸씨 모르세요? 참몸씨 뭐예요? 수영. 이재윤. 왕자 식스팩. 이재윤이 누구죠? 그 요즘 아니, 드라마에 유명한 나오는. 그런 것보다 약간 수영 같은 거에 쓰는 애 아닌가? 네, 예체능 나와서? 네, 예체능 수영편에 나와서. 나왔어요. 그런 우락부락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하여튼 그렇게 봐요. 뭔가 어깨가 예쁘면 좋은 것 같아요. 어깨가 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코가 예쁘면 좋고 남자 볼 때. 코랑 어깨랑 좀 상관관계가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저번에 포인트가? 그 사람 있었는데 양말 보는 사람 있었어요. 그런 작은 센스. 양말이 패션의 완성이라 생각을 하면서 양말 신경 쓰는 사람이 진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별 소리 다듣는데 항상 들은 적도 있었어. G드래곤이 신는 양말 브랜드 얘기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연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린 건 별로예요. 남자들. 차라리 나이 많은 게 좋아요. 저도 12살 이상까지 만날 수 있어요. 저도요. 위로? 네. 난 12살, 15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 것보단 나아요. 맞아요. 3살 어린 남자랑 15살 나이 많은 남자가 있으면 15살 나이 많아요. 진짜로요? 네. 연하가 완전 별로예요. 왜 그러지? 연하도 날 싫어하겠지만. 3살 연하? 15살은 그래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되게 폭이 넓다. 그냥 그 밑으로 어린 거에는 제가 열어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많이 작고 오히려 위로 많은 거는 많이 열려 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설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위로 이제 폭이 넓으니까 폭이 넓은 얘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잘 모르겠지만 생물하고. 그런 이상형 말고 순간순간 다 멋있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버스에서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랑 남자친구랑 막 그 자리를 갖고 누가 앉을까 막 싸워. 근데 나한테는 안 돼, 너 앉지 마, 내가 앉을까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딱 타는 순간 할머니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줄게. 그럴 때가 좋아요. 오, 완전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자리 할머니한테 뺏겼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나 오히려 자리 하나 남은 남자친구 앉으라고 양보해준다고요. 저도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자리 양보해준 남자. 오늘도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다시 오게 됐어요. 뭔가 나는 그 자리를 양보해줘서 착한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는 틱틱대고 장난치고 이러는데 타인에게 너무 친절하고 바른 생활일 때. 얘도 완전 싫어하지 않아? 막 나한테 막 친절한 거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반대예요. 약간 성격 변태긴 해요, 저희가 좀.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남한테 잘하고. 청개구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이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장난으로 안 돼 이러다가 그러니까 착한 남자인 거지. 왜냐면 뒤에 결국 약자를 위해서 보호를 또 해주잖아요.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장난이니까 괜찮은 거죠. 진짜 쓰레기처럼 앉지 마. 나한테도 앉지 마 이랬는데 할머니가 너도 앉지 마. 아무도 앉지 말고. 너도 앉지 나만 앉을까 그러면 싫은데. 그런 건 음. 너무 그럴 때 매력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막 아니야 네가 앉아 막 이런 거 가방 들어줄게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그런 사실 막상 막 가방 들어주고 막 엄청 잘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대하게 좋아하는 여자도 많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나만 바라보고 다른 모두 잘해주면 너 저한테 왜 잘해줘?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소중하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그거에 반대로 보면 되겠구나. 전 실제로 연하한테 설린 적이 있어요. 연하? 네. 싫다며. 싫은데 설릴 수 있잖아요. 사실 연하도 사실 몇 살이야 물어보지 않으면 모를 때 많잖아. 연하인지 몇 살. 미성년자였어요. 심지어. 근데 나이를 아는 순간 갑자기 싫어져요 저는. 원래 진짜 사랑이라면 나이를 속이고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나이를 되게 어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를 너무 속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 연상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네가 속였지만 나는 뭐 네가 괜찮으니까 이랬는데 연하가 나이를 속였었는데 자기 나이를 까발리는 순간 정이 확 떨어졌어. 이거 다 속이고만 너 인터넷으로 만나서 그래. 못할 뻔했네 진짜. 인터넷이랑 모바일로 만나니까 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 말 괜히 말까. 우선 나는 책 읽는 사람 있으면 약간 더 무슨 책 있나 보게 되면서 뭔가 지적이게 보게 되는데. 책성애자 아니에요? 근데 또 저도 그래요. 책이 읽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책이 좋은 거예요? 책 읽는 사람이 뭐가 멋있는 거지. 근데 사실 나 되게 많이 만나요. 지하철에 책 읽고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 거는 사람 되게 많아. 뭐 보냐고. 뭐 보냐부터 시작해서 요즘 책 읽는 사람 오는데 젊은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옆에서 막 얘기하셔. 책 보고 싶은데 얘 막 쳐다보세요. 특히 아줌마도 애 있으면 저기 형 봐라, 뭐 저기 오빠 봐라, 저기 삼촌 봐라 이러면서 막 내가 리스본 양아치 읽고 있는데 옆에 꼬마애가 엄마 리스본이 어디야? 근데 엄마가 잘 몰라. 그거 왜? 막 이러는데 뭐 저 형 읽고 있어요. 리스본이 무슨 나라일 거야? 막 이러는 거야. 포르투갈 수도인데 말해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래도 엄마 존심이 있으니까 지켜줘야지 이러고 리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어? 막 이렇게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 사실 나 하면서 좀 이상하게 들었어. 뭔가 문득
왜 진짜 모임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때 나는 왜 너덜너덜하면서가 풀리면서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 있었을까? 갈등당했었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서버도 안 해드렸거든요. 내용 자체가 사랑이냐 아니냐로 들어가니까는 그냥 이렇게 따뜻한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의 이상형에 대해 얘기해보면서 남녀가 뭉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을까 생각이 문득 드네. 이게 세 사람 다 그 험버튼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나갔던 거 맞아요. 아닐까요? 그 내 조도덕이라고 할게요. 그 도덕주의자 조도덕님이 왔었으면 완전 눈 땡그래가지고 뭐 책상 뒤엎었을 수도 있어. 네 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잖아. 사실 그렇게 들고 가버리면 우리 아예 전제를 또 다르게 해서 상관이 없지. 우리 합의하에 전제가 붙는 건가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합의라고 해도 합의하에와 말대로 소원을 건들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지하게 다시 또 토론을 소설은 빼내고 나서 볼 문제인 거죠. 맞아요. 우리 조도덕 같은 분은 아예 아이유 자체도 욕했어. 아이유 제재 사건 자체도 이제 뭐 그런 분한테는 이제 아예 그런 통하지도 않는 거고. 우선 그때 모임보다 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다. 해도 나름 자극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미있는 방송으로